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심사 기준에서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서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명장은 산업 분야, 비산업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전애들은 이제 일반 산업 분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이 아까도 숙련 기술 보유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능 경기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격증은 뭐 요 중에 하나는 이제 혜택이 반드시 되겠죠. 만약에 안 된다면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명장이 되기 전에 이 10점이라는 항목이 이 40점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수 숙련 기술자가 먼저 선정이 돼야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냥 예비 명장이라고 사실은 부르는데요. 이제 우수 숙련 기술자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 사람이 시점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지금 이제 추세는 우수 숙련인이나 숙련 기술 전수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거의 아마 명장의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명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명장의 목표라면 우수 숙련인을 목표로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우수 숙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제 우수 숙련 제가 고고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명장을 훑어본 거고요. 우수 숙련인의 고고는 우수 숙련인은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11조였고 틀리죠. 얘는 10조입니다. 10조. 10조에 의해서 돼 있고요. 우수 숙련 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 기술자를 선정해서 우대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똑같이 이제 시행령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사실은 명장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왜 우수 숙련 기술자냐 라고 한 게 그게 우수 숙련 기술자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야생마처럼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명장이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통 그래요. 명장을 아까 15년 정도의 생산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라고 돼 있지만 우수 숙련인은 이제 7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7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수 숙련인이 예를 들어서 그때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안 하면 절대 한 단계 올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10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사실 다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거는 마이스터넷 우수 숙련 기술 포털 서비스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가시면 숙련 기술 1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제 강의가 끝나면 바로 가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명장 선정 후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많이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해야지 이제 후임 명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저는 사명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가치라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에 활동을 보면 물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더 열심히 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체 컨설팅이라는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학교 진로지도, 다음에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만 산업 현장 교수를
제가 위촉장이라 그래서 거의 인정사랑 똑같습니다. 명장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이제 교수로 활동하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1년에 400시간까지는 제가 컨설팅을 하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학교를 가든 기업체를 가든 다 국가에서 이제 보는 직업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당 사실 페이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셉니다. 그래서 명장이 된다면 아마 이런 특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명장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또 미리 팁을 드릴게요. 아까 우수숙련 기술자 전에 산업현장 교수는 별도로 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200여 명을 뽑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그래서 요거를 두들겨도 빨리 갈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명장에 선정이나 우수숙련 선정이 될 때 도움은 되지만 이제 전수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다. 단 우수숙련이나 명장이 되면 산업현장 교수는 거의 이제 될 확률이 엄청 높죠. 명장은 거의 우선순위 1순위로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우수숙련이는 조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것도 한번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명장이 돼서 사회적 가치 실현한 부분은 이겁니다. 대평 남종현 발명대상 요게 접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실 거예요. 남종현이라고 여명 808 술 많이 드시면 먹는 술이 있습니다. 여명 808이라고. 그분의 이제 개인 사재를 틀어서 이 산 것만 해도 한 1억 정도를 내놓고 하십니다. 제가 대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한번 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월 9일 날도 초청받아서 갔다 왔고요. 이분에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한 캐거도 있고요. 물론 명장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장이자 제 대한민국 명장이자 산업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탄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면접, 자기소개 쓰는 면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장이라 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길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제가 면접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면접관이 되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요. 면접에는 경험 면접, 상업 면접, 인성 면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 면접은 못해요. 상학 면접하고 경험 면접은 학원에서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소개 쓰는 방법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상학 면접에 제시어를 준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100여 가지 이상의 그 상학 면접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해서 지금 제가 모모 대학교, 모모 고등학교 해서 1년에 보통 제가 한 4명 정도 이상을 합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 봐서 제가 실제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좀 무척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접니다만은 이런 이제 모 고등학교의 명장 공방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 후 선정 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왜? 전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면접을 볼 때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후진 양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지키다 보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것은 어떠한 분야는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성장이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것은 본인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정이 있으시면 제가 대한민국 선정을 위한 스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전에 우수숙련자가 돼야 되니까 이 대한 스킬을 1번으로 모티브를 삼고 2번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계속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뭔지 아시죠? 아마 모르시,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펌프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한 바가지의 물처럼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마중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을, 손님을 맞이할 때 마중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중도 있고, 저는 큰 물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